안녕하세요. 오늘 10학년, 11학년 통합 강의 하려고 합니다. 갑자기 10학년, 11학년 학년이 다르고 과목도 다른데 무슨 통합과외냐고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오늘 10학년의 통합사회와 11학년의 생활과 연리 부분이 조금 비슷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 오늘 프로젝트 수업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앞에는 수업 영상이 나갈 거예요. 11학년 공통으로 듣는 수업 영상.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프로젝트 과제가 어떻게 있을 것인지, 그리고 얼마 동안 할 것인지, 요거에 대한 소개 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할 것도 많은데, 선생님 또 뭐 이상한 거 한다, 선생님 또 어려운 거 한다, 힘든 거 한다, 원망이 많을 거 알아요. 그렇지만은, 선생님 그 원망 다 안고 그냥 가겠습니다. 대신, 이 프로젝트를 성공하면은, 여러분들이 잘하면은, 마지막에 평가회가 있을 거예요. 그 평가회 때 1등 팀과 2등 팀한테, 소정의 상품이 나갈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한테도 선생님 최대한, 상품이 나갈 수 있게 노력할 테니까, 선생님이, 내주는 이런 과제나 이 수업에 대해 열심히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팀플 수업이에요. 팀플 수업. 그래서 11학년이 총 5팀이 나오고 10학년이 2팀 나갑니다. 그래서 이 수업이 2주간 진행될 거라고 선생님이 예상을 하는데 2주간 진행을 하면서 팀별로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알겠죠? 팀별로.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 프로젝트 과제들이 3개 정도가 있는데 그 과제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회의도 하고 준비도 해야 되는데 온라인이잖아, 지금 이번 주부터는. 그래서 이번 주 온라인, 혹시 또 다음 주에도 온라인 하게 되면은, 온라인 줌으로 인한 회의, 그 다음에 카톡으로 인한 뭐 정보 공유,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앞으로 지금 영상에서 나갈 내용들은 뒤에 내용 설명들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잘 따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조장에 대한 그 조를 뽑을 거예요. 이따가 이거 내가 영상 마지막에 설명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거 오프닝 영상을 계속 한 5번째 다시 찍고 있어요. 왜냐면 마이크가 선이 나가버려서 지지직거려서 다시 찍고 있는데 어, 혹시 모르니까 처음에 다시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에 재설명 듣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자, 오늘 총 5개 조를 뽑을 건데 이 뽑힌 조들은 오늘 조장을 뽑아주세요. 알겠죠? 조장을 뽑아서 그 조장들이 오늘 선생님한테 연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마지막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듣기 싫으면 스킵하셔도 되고 어쨌든 결론은 오늘 배울 내용은 환경 문제예요. 환경 문제. 11학년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139페이지부터 143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10학년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카페에 올려준 교과서 소단원 3단원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11학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앞에서 배운 환경윤리와 요나스의 책임윤리 이러한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좀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고 10학년 경우에는 통합사회로 환경의 문제에 대해서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를 고민하면서 이 수업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프닝 이렇게 마무리하고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10학년, 11학년 둘 다 동시에 듣는 거예요. 앞에는 수업 영상이고 뒤에는 소개 영상이니까 끝까지 다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으로 넘어갈게요. 자, 먼저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프로젝트로 좀 풀어갈까 교과서적인 내용들을 합쳐서 10, 11할 거 합쳐서 했는데 11학년 같은 경우에는 윤리적인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오늘 하면서 요나스의 책임윤리와 그 이전에 환경윤리에서 배웠던 사상가들을 좀 기억하면서 들어야 되고 10학년 같은 경우에는 한 번쯤은 들어봤지만 오늘 정리해본다는 생각으로 우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잘 써지나? 옳지, 잘 써진다. 자, 환경 문제에 대한 윤리적 쟁점. 기상이변, 이제는 현실입니다. 요즘 진짜 지겹도록 비도 많이 왔고, 거기다 태풍도 너무 많이 왔고, 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아요. 기상이변에 일어나면서.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화면이 가리네요.
하면은 좀 더 이렇게 치울게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이거를 좀 어떻게 못 자르나? 그 유튜브 하는 애들처럼. 자, 환경 문제의 원인 및 특징을 보려고 합니다. 자, 환경 문제의 원인은 자연을 오직 수단으로 여기는 도구적 자연관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특히 이게 산업혁명 이후에 시작이 됐는데 우리 11학년 아이들은 알 거예요. 도구적 자연관 이게 무슨 주의야? 인간 중심주의예요. 인간 중심주의. 아, 그리고 선생님이 말을 안 했는데 참고로 자 11학년은 교과서 139페이지부터 143페이지고요. 그리고 10학년의 경우에는 선생님이 교과서를 카페에 올려놨어요. 그 올려놓은 카페에 소단원 3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소단원 3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요. 자, 환경문제 원인 인간들의 자연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도구적 자연관. 자연을 도구로 사용하고 그 자연으로부터 무조건 뽑아내려고만 했던 그런 자연관 때문에 환경 문제가 심하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간의 과도한 자원 소비와 대량의 오염물질 배출. 우리 예전에는 많이 들었었죠. 뭐 오존층이 뚫렸다, 빙하가 녹고 있다, 뭐 곧 있으면 석유가 고갈될 것이다. 많은 얘기 들었는데 뭐 실제 있을 얘기예요.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2050년, 그러니까 2050년이면 지금이 2020년이죠. 30년 뒤니까 선생님이 60살이네. 그때는 진짜 지구가 자원 때문에 뭐 전쟁이나 멸망이 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면 지구의 온도 때문에. 계속되어지는 환경의 파괴로 인해서 2060년 된 사람이 살 수도 없을 것 같다라는 같다고 예측하는 사람들조차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과도한 자원 소비. 우리 여름에 에어컨 없이는 못 살잖아. 여기에 들어가는 전기는 어마어마한 화석연료들을 태워서 만드는 것들이에요. 화석연료는 또 어디서 나오냐? 우리가 그만큼 지구로부터 파내려가거나 어디서 뽑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석연료가 타면서 나오는 여러 오염물질들이 지구의 온도를 올리고 그 다음에 오존층에 구멍을 뚫고 막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죠. 자, 환경 문제의 특징. 국경을 초월한 전 지구적 문제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굴 때렸어. 그럼 누가 아파. 그럼 그건 책임은 누구한테 물어? 나한테 물면 되잖아. 이런 건 문제가 누가 했는지 뻔해. 근데 이건 전 세계 지구 인구가 지금 70억 명이 가까웠는데 70억 모두의 문제란 말이야. 누구 한 명한테 너가 너무 전기를 많이 써서 그래. 너가 너무 절약을 하지 않아서 그래. 너네 나라 때문이야. 너네 나라 때문이야.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전 지구의 문제예요. 그리고 또 하나,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녹아버린 빙하. 올해 그 빙하에 대한 문제점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북극이 거의 다 녹았어. 그리고 그린란드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만년설로 유명한 지역들의 만년설들이 거의 대부분 다 녹아버렸어요. 이만큼 지구의 온도가 심각하게 올라갔다는 거야. 빙하가 다시 오려면 빙하 만년설이라는 건 뭐냐면 만년 동안 녹지 않은 빙하예요. 근데 이게 녹아버렸다는 것은 다시 만년의 시간이 필요해. 회복 불가능이란 얘기예요. 회복 불가능. 그리고 또 하나, 자, 현 세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연결되는 문제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뭐 환경 문제가 여러 가지 일어나. 미래 세대 가면 당연히 다 해결돼? 우린 눈 감고 그냥 현재에서 살다가 미래는 어떻게 되겠지, 해결되겠지 하고 가는 거야? 아니에요. 빙하가 녹았으면 빙하가 녹은 그 문제가 지금 당장은 나타나지 않지만 60년 뒤에 30년 뒤에는 우리 다음 세대한테 나타나게 돼요. 이 11학년한테 해당되는지만 이게 바로 요나스의 책임윤리죠. 다음 시간에 요나스의 책임윤리와 그 다음에 생태계 발전에 관한 수업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기후변화, 그 환경문제. 자, 환경문제의 원인과 특징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게 기후변화예요. 환경문제 때문에. 자, 기후변화는 기후가 평균 수준을 벗어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기후가, 날씨, 온도 이런 것들이 평균 수준을 벗어나는 건데 지구의 온도가 약 1.5도만 와도 지구 생태계 멸종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근데 산업혁명 이후로
1도가 올랐어. 1도. 산업혁명이 몇 세기에 일어났어? 18세기에 일어났단 말이야. 지금 몇 세기? 21세기. 약 3세기, 300년 만에 1도가 올랐단 말이야. 그럼 남은 건 0. 몇 도죠? 0.5도 남았어요. 그럼 우리한테 남은 시간은 150년. 그냥 단순히 산출로만 봐도, 계산적으로만 봐도 우리한테는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 걸로 알 수도 있어요. 이만큼 엄청난 일이에요. 또 하나, 자연적 요인이 있을 수도 있고 인간의 활동 결과로 기후가 변화하는 현상에서 특히 지구온난화,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여러분들이 조금만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검색만 해보라도 온도 그래프가 이렇게 말도 안 되고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뉴스만 봐도 알죠. 매년 사상 최대 20년 만에 30년 만에 이런 얘기 맨날 듣잖아요. 자, 기후변화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영향을 보면은 일단 첫 번째 사막화 현상이 있어요. 사막화 현상. 온도가 올라가고 비가 원래 내리던 지역에 비가 오지 않게 되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어떤 지역엔 비만 많이 오고 그래서 홍수나 물 부족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살던 원래 토종 생물들이 감소하게 된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환경오염이 기후변화까지 일어나고 그 기후변화가 우리 지구가 살고 있는 이 생태계에 크나큰 문제를 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문제 계속해서 나타나 지구 생태계 파괴. 이건 그냥 한번 읽어보면 돼요. 기후가 바뀌면서 기존의 지구가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던 그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를 우리 인간의 손으로 파괴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반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간 삶에 대한 위협. 우리 손으로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는 거야.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올라가고 기후가 변화되면서 원래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에 비가 내리고 비가 내려야 될 지역에 비가 내리던 지역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여기 보면 환경난민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기후변화 때문에 생겨난 신조어예요. 환경난민. 지금도 태평양에 많은 섬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거기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다 도망쳐 나오고 집과 나라를 잃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가장 큰 거. 자, 저개발 국가의 피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발도상국, 그러니까 낙후국가, 후진국에 대한 얘기예요. 후진국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어쨌든 자, 선진국들에 비해 저개발 국가는 사실 이 사람들이 오염시키지 않아요. 후진국에서 여기 방글라데시를 예시를 보지만 선진국은 온실가스를 1인당 연간 18.5톤을 배출해. 근데 방글라데시 같은 저개발 국가는 연간 1톤도 배출하지 않아요. 그러면 선진국에서는 자기네들 발전하고 자기네들 편안하게 살려고 계속해서 환경 문제, 기후변화의 요인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오히려 그러지 못하는 가뜩이나 삶도 힘든 저개발 국가들은 선진국이 만들어 놓은 선진국에 영향을 주고 있는 기후변화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그 태평양의 여러 제도들의 나람과 인도네시아의 여러 섬들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문제점을 잃고 있다는 거야. 근데 온실가스 배출 비율만 봐도 유럽과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에 비해서 동남아 국가들 그 다음에 태평양 국가들은 완전한 차이가 있습니다. 더 이상 나만 편하면 돼 라는 인식으로 살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이웃사랑을 외면하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그래도 노력들이 있죠. 그래도 점점 지구가 멸망해 가는 걸 아니까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노력이 탄소 배출권 제도예요. 이 탄소는 이산화탄소인데 이게 많아지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요. 지구를 더워지게 하고 그 다음에 빙하를 녹이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 탄소를 배출하는 것을 제한을 준다는 거야. 탄소 배출의 제한. 그래서 각 나라마다 탄소를 일정 부분까지만 배출할 수 있게 하고 그 이상을 배출했을 시에는 제재를 준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아까 말했듯이 선진국과 개도국의 차이점이 있어요. 여기 후진국들. 선진국들은 너무 많은 양의 탄소를 배출해.
근데 개도국은 할당받은 것 중에 일부만 배출한단 말이야. 그럼 이만큼이 남잖아. 그럼 이만큼의 남은 것들을 선진국에서 사오는 거야. 그래서 선진국은 이만큼이 늘어나고 후진국은 이만큼의 경제적 이득을 얻는 거죠. 너무나도 쌤쌤이고 너무나도 좋아요. 탄소 배출권.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돈만 있으면 대로 변질되어 버리면서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이 아니라 개도국 같은 나라에서 자기가 제일 많이 배출권을 사들여서 자기네들 그냥 배출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탄소 배출을 제한하려고 했던 이 제도가 선진국들에게 악용되고 있어요. 우리가 검정고시 했을 때도 잘 기억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기후변화 협약. 기후변화가 되면서 더 이상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지구적 문제가 되면서 힘을 합쳐서 해보자 라고 협약을 맺은 거예요. 요건 한번 여러분들 다 아는 거니까 그냥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검정고시 수두룩하게 봤으니까. 11학년 같은 경우, 10학년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영상에서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봤어요. 이러한 환경오염, 환경 문제, 그로 인한 기후변화,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뒤늦었지만 여러 노력들까지 봤어요. 그럼 그런 노력들에서도 여러 단점들이 있죠. 특히 이 파리 기후 협약은 2015년에 맺어졌는데 트럼프가 탈퇴하면서 실효성이 없어졌어요. 미국에서 가장 많은 탄소 배출을 하는 나라가 탈퇴해버리면서 야 이거 왜 우리 해야 되나는 유명무실해지는 크나큰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자 이제 프로젝트의 시작이에요. 그럼 가정과 학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기후변화 환경 문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를 고민해 보자라는 거야. 자, 이제 진짜 수업의 과제의 시작이에요.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여기 보면 여기에 에너지, 이쪽으로 화면을 옮겨야겠다. 잠깐만, 선생님 화면을 좀 옮길게. 옳지. 좋아. 자, 온실가스 에너지 절약. 생활 속에서 기후변화를 예방할, 여기서 말하는 거는 기후변화를 예방할 각각의 대안을 마련해 보는데 어떻게 팀별로 마련할 거예요. 10학년 2팀, 11학년 5팀으로. 알겠죠? 10학년 2팀, 11학년 5팀. 참고로 상품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 과제만 내는 것 같아서 상품 있어요. 알겠죠? 자, 과제는 보고서 작성하기, 제안서 작성하기, 캠페인 영상 만들기 총 3가지 활동과 과제로 약 2주간 진행을 합니다. 2주간.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는 기후변화 요인과 현재 기후변화로 일어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이 보고서 작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영상이 끝나고 카페에 올려지는 것을 보고 여러분이 보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안서를 제출하는데 이 제안서는 한마디로 가정과 학교에서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대책들을 여러분들이 마련해 보는 거야. 에너지 절약 어떻게 할까? 온실가스 어떻게 줄일까? 우리의 활동들을 통해서 학교와 가정에서 실생활 속에서 알겠죠? 5가지에서 10가지 이상을 만들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자세한 설명은 카페에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 활동은 캠페인 영상을 만드는데 여러분이 제안서를 만들었잖아. 요 만든 제안서의 여러 가지 방식들을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을까? 이 방식에 대한 캠페인 영상을 만들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모두 하루에 화장실을 나와서 불을 끕시다. 우리 하루에 3번 불 끄기를 생활합시다. 뭐 물을 절약합시다. 뭐 이런 것들. 알겠죠? 그런 캠페인 영상을 만들면 되는데 이거는 3분에서 5분 이내예요. 이것도 자세한 설명은 카페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간단하게 앞에 거는 오늘 프로젝트를 위해서 할 사전 교육이었어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여러분이 할 수 있게끔 도움 영상을 3가지 영상을 카페에 올릴 겁니다. 3가지 영상. 그래서 그 3가지 영상을 보고 그 다음에 이 과제에 대한 설명도 보시면서 팀별로 과제들을 기한에 맞게
수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팀을 짜야죠. 팀. 자, 팀을 어떻게 짤 거냐? 팀은 11학년만 짤 거예요. 일단 11학년 나가지 마세요. 11학년 어떻게 짤 거냐면, 잠깐만. 자, 11학년을 자, 이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기한에 맞게 팀별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페에 선생님이 자료들을 올리고 영상들도 올릴 테니까 내일 영상이 끝나고 나자부터 과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3가지 영상을 올릴 텐데 그 영상들은 여러분이 그냥 참고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이상으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선생님한테 개인톡 보내주시고 각 조별로 어떻게 준비해요? 온라인인데, 자, 여러분, 카톡 또는 여러분들끼리 줌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선생님, 저는 줌 할 줄 몰라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 조는 대신 토의를, 준비해 줄게요. 진행해 줄게요. 알겠죠? 그래서, 자, 오늘 조가 된 사람들은 일단 먼저 조장을 뽑아 주시고, 그 조장들은 선생님한테 연락을 주세요. 선생님, 제가 조장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조장들이 연락을 받으면 선생님이 그 조장들을 통해서 선생님이 회의를 도와줄지, 선생님이 없어도 회의를 할 수 있을지 이거를 정해 볼게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조장들, 오늘 할 일은 수업을 듣고 나서 조장들이 선생님들한테 연락을 주시는 걸로 오늘 수업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죠? 카페 꼭 확인하세요. 카페에 앞으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영상들이 올라갈 겁니다. 공지들과. 알겠죠?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